적적, 변경, 정량, 지축이라고 우리가 숙지할 거예요. 자, 그러면 경계를 좌표로 나타난다. 일반인이 보려죠. 일반인이 보기 어려우니까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함께 비치할 장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토지 대장과 지적도.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에서 반드시 함께 비치할 정보를 골라라. 그러면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골라야 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의 임야도의 특징이 아니라 지적도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기록되고 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좌표 면적은 좌표 면적이네. 좌표 면적. 그러면 우리가 면적 측정의 방법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전자 면적 측정법과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좌표 면적 계산법과 관련돼서는 여기 지구본이라고 그랬죠. 지구본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봐요. 이게 바로 경도라고 그랬어. 경도. 여기 이도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경도와 이도가 만나니까 이게 좌표야. 이 청량 규보 이름이 뭐냐? 이게 경이의 도구라는 게 있어. 이게 바로 경이의 청량이야. 사실 이것도 숙지할 필요가 없거든. 경도와 이도가 만나니까 이게 좌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좌표 면적 적정법은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X야. 그러면 뭘 사용하죠? 경위의 청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도, 이도, 좌표. 그러면 이것도 좌표죠. 뭐하러 굳이 어울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 면적, 그래서 경위의 청량 이렇게 우리가 잡죠. 자, 좌표가 뭐였어? 좌표가 뭐이면 보호가 돼. 보호가 뭐이면 보호도가 돼. 자, 그러면 좌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예요. 자,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요게예요. 그러면 좌표가 뭐였다? 그러면 좌표가 6개 모이면 보호가 돼. 그게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경계 직선주의. 그러면 최단거리거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네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3개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결을 하니까 바로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보호도가 되는 거야. 보호도.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4개만 토지 형상은 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좌표 보호는 요거는 대장의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자, 요 보호도니까 보호도는 도면의 성격이 있겠죠. 성격상으로 봐요. 대장의 성격은 2개, 도면의 성격은 하계거든. 그럼 부동호를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대장형의 치우친 도면이다.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 좌표하고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다. 좌표. 세 가지를 해체해줘야 돼요. 그 자리가 붙고 그 다음에 경으로 시작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소재. 자, 소재. 이제 올 때도 됐어요. 소재, PD, 공통. 그렇죠. 자, 집안은 공통. 자, 좌표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좌표죠. 좌표. 그러면 좌표는 평면직각, 정평수칙.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요게 수학 시간으로 가자. 이게 X축, 요게 Y축이야. 요게 직각이죠. 이거는 몇 차원 지적이다? 예, 2차원 지적이죠. 그러면 요거예요. 평면이죠. 평면이죠. 요게 직각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좌표가 평면직각, 정선과 행선의 교차점. 이게 좌표가 되잖아. 평면직각, 종행선의 수치. 이게 좌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의 고유번호 보자. 그 다음에 정번호 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또 숙지한 것은 그러면 도면에는 뭐가 없어?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있으니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고유번호와 정번호는 등록된다. 그죠? 자,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또한 확인해 놓을 거는 19자리. 자, 10자리 행정구역. 1자리 대장 구분 표시. 그러면 18자리. 그 다음에 집안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토지 고유번호는 19자리로서 행정구역과
대장 구분 표시야. 지번은 알 수 있죠. 지목은 커트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자, 요 도면 번호와 관련돼서 도면 번호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기 이제 도면에 새긴 요 가운데 숫자가 무슨 번호가 됩니까? 도면 번호죠. 그러면 도면 번호와 관련돼서 도면을 함께 비치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공이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번호 도면과 함께 비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하고 공대는 도면이 없다. 이렇게 수지한다고. 도면이 없다. 도면 번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등록된다라는. 자, 공대는 도면이 없다. 그러면 공인지 연명과 대지권 등록번호는 도면 번호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이 도면 번호와 관련돼서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바로 공대가 아닌 나머지에서 등록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호하고 부호도. 요 좌표 부호 보호소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필수 고유 등록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좌표, 그 다음에 부호, 보호도. 그래서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좌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이제 지적공부의 보존 반출, 어떻게 반출하고, 어떻게 열람 동반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 자, 봐봐요. 자,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통점은, 가시적 지적공부야. 그렇죠? 그러면 가시적 지적공부에 관련돼서 누가 보관해요?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지적소고에 연구 보존한다. 자, 지적소와 관련돼서는 29회 때 센세이션 했고요. 그래서 올해 지적소와 관련해서 30일의 기출문제 1번이 지적소고 새 지문이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많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지적소과 관련돼서 지적소고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적소고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연구에 보존한다. 우리 이제 구청에 가면 이제 지적소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고 연구 보존이라는 거. 자, 반출과 관련돼서 반출 여기 나와 있네요. 반출과 관련돼서 올해 2.5점짜리는 이거죠. 반출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어. 그러면 예외적으로 반출 사유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원칙적으로는 반출이 안 돼. 바로 천재지변이. 자, 천재지변 뭐예요? 천재지변이 누구의 별명이에요? 제 별명이에요.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걸 좀 표시해주고 싶네요. 천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이게 바로 천재지변. 항상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불가항력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재지변이 있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시도지사, 시도대도시사는 승인을 받은 경 이때 반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장관을 자세히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시도지사 승인. 자, 시도승인자 승인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짜리로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우리 상강에서 특히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그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지축. 그래서 우리 반지축이라고 한번 숙지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을 거예요. 지적공부의 반출, 예적 반출 사용.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럼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그냥 반지축. 요번에 이제 반지축만 외웠다면 31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2.5점짜리 그냥 주워만 본 거죠. 그러니까 지적공부와 관련돼서는 원칙 반출할 수 없다. 예적 반출 사유와 관련돼서 천재지변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지축,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앞으로 축 이렇게 한번 우리 암기 코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지 뭐예요? 수업을 듣는 사람이면 12개, 만점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얼마나 외우느냐에 따라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12문제 중에서 실수해서 하나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용서가 돼요. 그러면 6개, 7개를 맞았다. 그러면 공부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무조건 12문제 만점을 맞아줘야 돼요. 그러면 올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할시도지사 A적 반출 사유와 관련돼서 여기가 2.5점짜리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게 불가시적 지적 공부. 무슨 파일이죠? 지적 파일이죠. 자, 보존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한 경우 이 부분이죠. 여기 30회 때 출제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출제가 있어요. 자, 지적항해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 보존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30회 때 출제됐고 이 부분은 31회 때 출제됐고요. 자, 복제관리 시스템의 구축. 이 부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제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요 관리 구축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일에 의에 따라서 보존해야 할 자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요 정보관리체계 구축.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놓을게. 부동산 종합공부에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누가 구축하느냐?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관리 구축은 누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중심키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시적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항상 지적소 관청, 지적소고, 자, 연구 과정. 자,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지만 전제 주변이나 관할 시도지사 세도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 지적 가일과 관련돼서는 누가 오죠.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디 정보관리체계에서 연구 버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정보관리계획체의 구축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우리 보존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지적공부의 열람통풍 발급, 열람 발급에 대해서 오늘 딱딱 확인하면서 우리가 숙제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지적공개주의에 따라서 누구든지 수수를 납부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통분 발급받을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한번 꼭 비교를 한번 해봐요. 두 개를. 요거는 가시적 지적공부죠. 요거는 불가시적 지적공부죠. 그러면 자, 우리 읍면동에도 여기 한번 보죠. 자, 읍면동 사무소에도 뭐요?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도 컴퓨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 열람 발급에 대해서는 발급받은 자는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겠죠. 자,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 봐봐요. 지적 주의미야도 포함이야, 제야. 제라는 거, 요거 제된다는 거 조심해 놓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도 할 수 있고 읍면동장에게도 할 수 있다. 왜? 면사무소에도 컴퓨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람 발급에 대해서 이 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 대해서도 발급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 2번과 3번에 대해서 키워드를 우리가 잡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건. 자, 지적 전산 자료와 이용과 관련돼서 요게 이제 자, 요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자고요.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자,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승인입니다. 요 승인. 자, 승인과 신청을 비교하면 승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국민의 알 권리는 승인보다 신청. 그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 자료는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적관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76조 1항의 각호 A 부분에서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요 승인이 뭘로 바뀌었다? 바로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 승인과 신청. 그래서 승인이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요 승인과 신청에 대해서.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리 정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승인이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범위에 따라서 달라져.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심하자고요. 자, 전국 단위예요. 전국 단위. 자, 전국 단위 전산 정보 자료와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지적소관청, 자, 또는입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지도지사한테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또는입니다. 자, 시도 단위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렇죠. 시지. 자, 시군구 단위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이 신청으로 바뀜으로써 그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해 줄게.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요걸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줄 게 하나가 있어요. 가끔가다. 자, 수입인지. 자, 수입인지. 자, 수입인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수입인지가 있고요. 자, 수입증지가 있고요. 자, 인지와 정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인지라는 것은 국세를 이야기해요. 국세. 자, 정지는 지방세가 돼요. 그래서 인지, 정지의 차이점은 우리가 확인해 주자고요.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수입 인지는 국세. 자, 수입 정지는 뭐예요? 지방세. 우리가 초성을 생각하자고요. 요 지역을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상기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인지와 정지의 차이점은 국세, 수입 정지는 지방세.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키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아야죠. 승인이 뭘로 바뀌었다. 자, 승인이 아니라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그러면 다른 승인을 따라서 지적전산 자료를 하고 같은 항단서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자,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범위에 따라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가 되죠. 시군구 단위 지가 된다고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7회 때 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즉거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한 경우 때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이 뭘로 바뀌었다? 신청으로. 범위에 따라서 전국 단위 국세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수입 인지는 국세요. 수입 정지는 지방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도록 하죠. 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꼭 한번 잡아놓고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낯설어요, 나중에.